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부터 유지해 오던 0.5%의 기준금리를 0.75%로 0.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5개월 만에 인상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배경과 그리고 논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 변동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2017년 7월에 1.75%에서 1.5%로 인하시켰고요. 2019년 12월에 1.5%에서 1.25%로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이죠. 팬데믹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3월에 1.25%에서 급격하게 0.75%로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0.75에서 0.5%로 인하시킨 뒤에 지금 1년 3개월 동안 0.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8월 26일 날 0.5%에서 0.75%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현재의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지금 0.5%라는 사상 최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돈줄 조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10월이나 11월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4, 4분기에도 한 차례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3월 전까지는 인상이 안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아마도 2, 3회 정도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의 변동금리는 폭발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으로 금융 불확실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가계대출 금리가 1%가 오르면 가계 연체액이 최대 5조 4천억까지 늘어나고 연체율도 4.1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많은 주요국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 등으로 지금 주요국들은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팬데믹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였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테이퍼링이죠.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 등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로 나타나고 신흥국들의 주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환율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금값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팬데믹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의 상황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실물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팬데믹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기록하고 설비 투자도 건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정책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은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빚이 잔뜩 쌓였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어떻게 살아가냐며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가 줄고 민간 소비도 이축이 됩니다. 이렇게 4차 유행이 확산 일로여서 겨우 회복세를 타던 경기 흐름이 꺾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에 빠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요. 특히 서비스 가격 상승폭도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 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마저 느끼게 합니다. 팬데믹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말이죠. 지금 주간 기준으로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영향이 더 커서 이번 금리 인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값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에 0.2% 인상으로 지난주보다 0.01% 더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되면서 집값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요, 금리 인상이 당장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만으로는 집값이 하락한다기보다는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정도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값을 잡으려면 한두 차례 갖고는 안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이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주택시장은 분명히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목적이라면 몰라도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집값의 연쇄적인 폭락으로 한국 경제는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시급해 보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경감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4차 팬데믹 사태 유행 상황과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등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서 추가 인상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